서울 외곽의 작은 장례식장은 먹먹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조문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눈물을 훔치고 향 냄새가 허공에 무겁게 맴돌았습니다. 영정 앞 흐릿한 시선으로 앉아있는 여자는 바로 김선영. 그녀는 남편 이정민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세상을 잃은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네면 선영은 기계처럼 고개를 숙일 뿐이었죠. 그날은 마치 꿈속 같았습니다. 정민이 없는 현실은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례 마지막 날, 문득 장례식장 입구에서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섰고 그 중심에 선 남자의 모습이 선영의 눈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 고급스러운 수트에 굳게 담은 입술. 그런데 그의 왼쪽 귀 뒤에 자리 잡은 세 개의 점이 선영의 숨을 먹게 했습니다. 그것은 선영이 15년 전 해외 배낭여행을 떠났다 실종된 아들 민호의 특별한 표식이었습니다. 의사도 선천성 색소 침착이라 불렀던 오직 민호만 가진 흔적. 선영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설마 우리 민호?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남자는 직원에게 명함을 건네며 차분히 인사했습니다. 선영의 시선은 그 명함 위로 흘렀습니다. 잔윤밍호 YH그룹 대표.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이름은 달라졌지만 얼굴과 표식은 분명 그녀의 아들이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묻어둔 이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호야! 하지만 남자는 아무 반응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알아봄도 반가움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녀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선영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희망이 동시에 요동쳤습니다. 만약 착각이라면? 하지만 아니라면 왜 아들은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걸까? 그 순간 남자의 비서가 다가와 정중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다음 일정이 있습니다. 윤민호는 시계를 확인하더니 정중히 절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이 15년 전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서던 민호와 겹쳐 보였습니다. 선영의 눈에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을 다시 본 기쁨과 아직 알 수 없는 진실이 뒤엉켜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민호야, 정말 너 맞니? 장례가 끝난 후에도 선영의 머릿속은 온통 그 남자 생각뿐이었습니다. 윤민호. 그는 과연 아들 민호일까? 아니면 단순한 닮은 사람일 뿐일까? 남편 정민의 유품을 정리하면서도 선영은 무심코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어린 민호가 웃으며 야구 글러브를 끼고 있는 사진, 대학 입학식 날 찍은 사진, 여행을 준비하던 뒷모습. 그 모든 기억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특히 왼쪽 귀 뒤의 세 점. 그 표식은 착각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희망이 가슴속에서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민호라면 왜 어머니인 나를 모른 채 하는 거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선영은 결국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 해. 그가 내 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내야 해. 며칠 후 그녀는 윤민호에 관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신문, 경제, 잡지, 온라인 기사까지 샅샅이 뒤졌죠. 놀랍게도 그는 몇 년 전 갑자기 국내 건설업계에 등장해 빠르게 성공을 거둔 인물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성공한 사업가, 뛰어난 경영자라는 화려한 수식어들이 따라붙었지만 정작 그의 과거는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왜 하필 과거에 대한 정보가 없지? 의문은 더 깊어졌습니다. 마침내 선영은 직접 그의 회사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강남의 중심, 하늘을 찌를 듯한 YH그룹 본사 빌딩 앞에 섰을 때 그녀의 다리는 떨렸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과 웅장한 로비가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민호 회장을 뵙고 싶습니다. 저는 이정민 사장의 아내입니다. 직원은 순간 놀란 듯 그녀를 훑어보았지만 곧 공손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호 회장님의 비서 정주희입니다. 어떤 용무로 오셨는지요?
선영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라 잠시라도 뵙고 싶습니다. 그러나 비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은 오늘 일정이 꽉 차 계십니다. 예약을 잡아드릴까요? 실망감에 선영의 눈가가 젖어들 무렵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이 내려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윤민호가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그의 시선이 선영에게 닿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공중에서 맞닿은 채 시간이 멈춘 듯 흘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가운데 민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이정민 사장님의 부인 맞으신가요? 선영은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박선영입니다. 윤민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는 뜻밖에도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 사무실로 가시죠. 비서조차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선영의 가슴은 두려움과 희망으로 동시에 요동쳤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확인할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좁은 공간 안에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윙! 하는 기계음 속에서 선영은 몰래 그의 옆모습을 살폈습니다. 높은 콧대, 단정한 턱선, 눈매까지 모두 어린 시절 민호와 겹쳐 보였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가슴을 찢듯 뛰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딩 소리를 내며 멈추고 문이 열리자 화려한 회장실 복도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윤민호는 문을 열며 손짓했습니다. 들어오시죠. 실내는 탁 트인 정형이 보이는 통유리창, 최고급 원목 가구, 세련된 미술품들이 즐비했습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완벽하게 꾸며진 공간이었죠. 선영은 소파에 앉았지만 온몸이 떨려 손을 제대로 모을 수 없었습니다. 윤민호는 맞은편에 앉으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신 건가요? 선영은 떨리는 숨을 고르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사적인 일 때문입니다. 사실 15년 전 제 아들을 잃었습니다. 윤민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겁니까? 선영은 가방에서 낡은 가족 사진을 꺼내 그의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부부와 소년이 웃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눈빛과 표정이 지금의 민호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제 아들 민호예요. 15년 전 해외여행 중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과 똑같이 왼쪽 귀 뒤에 3개의 점이 있었죠. 윤민호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손이 귀 뒤로 올라갔다가 이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우연일 뿐입니다. 선영은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그건 우연일 수 없어요. 당신은 분명 제 아들. 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저는 윤민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은 내 아들이다. 라며 접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전부 제 재산과 이름을 노리는 자들입니다. 그의 날선 목소리에 선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에요. 전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단지,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를 김민호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런 이름, 제겐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선영의 손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그러나 단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윤민호의 책상 위 작은 액자에 닿았습니다. 거기엔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와 함께 웃고 있는 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아이가 당신 아들인가요? 윤민호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낮게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아이는 심각한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선영의 운명을 또 한 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윤민호의 목소리는 한동안 낮게 떨렸습니다. 아들은 간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이식 없이는 시간이 오래 버티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 말에 선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혈액형은 어떻게 되나요? 민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RHAB형, 희귀 혈액형이라 기증자를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순간 선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도 같은 혈액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검사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민호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며 선영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혼란, 경계,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려 하십니까? 만약 당신이 말하는 대로 제 아들이 아니라면 목숨을 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선영은 눈물이 맺힌 눈으로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제 아들이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그 아이가 살아야 하니까요. 저는 이미 남편을 잃었어요. 더는 소중한 생명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순간 민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어떤 계략이라면 저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겁니다. 우선 적합성 검사를 받아보시죠.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작은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대학병원 이식센터로 향했습니다. 민호는 긴장한 기색을 감추려는 듯 무표정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영 역시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의사 장도연 교수가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기본 혈액검사와 조직적합성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혈액형과 HLA 유전자가 일치할수록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검사가 시작되자 선영은 주저없이 팔을 내밀었습니다. 혈액이 채취되고 초음파와 심전도가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선영은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부디 내가 도움이 되길, 우리 민호, 아니, 저 아이를 살릴 수 있길. 오후 일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 교수의 얼굴은 놀라움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군요. 혈액형은 완벽히 일치합니다. 게다가 HLA 항원 적합성도 드물게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거의 가족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순간 민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선영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런 결과가 어떻게 가능하죠? 장 교수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장 교수는 차트를 내려놓으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통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절반 정도만 일치하는데 지금 이 정도 수치는 거의 완벽한 가족관계 수준입니다. 이건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윤민호는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누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저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자 장 교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선영님의 심장 검사에서 약간의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심전도에서 불규칙한 맥박이 보였고 심장 초음파에서도 경미한 비대 소견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간 이식 기증을 받으신다면 수술 중 합병증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순간 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위험하다면 절대 수술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야 한다면 제 목숨을 걸어도 좋아요. 민호의 눈빛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두 가지 감정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살리고 싶은 간절함, 그리고 눈앞의 여인을 믿을 수 없다는 경계심. 그는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려는 겁니까? 정말 제 아들이라고 믿기 때문에. 선영은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설령한이라 해도 괜찮아요. 당신의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민호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창밖의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입술을 깨물고 결심하듯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검사를 더 진행하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만약 이 모든 게 거짓이라면 저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집에 돌아와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서재 한편에 놓인 낡은 야구 글러브를 보며 그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 오래된 가죽 장갑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글러브를 손에 껴보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 수없이 공을 던지고 봤던 기억의 잔향이 스치듯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군. 나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 민호는 글러브를 내려놓으며 스스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서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서서히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서의 추가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혈액 채취, 간 초음파, 조직 검사,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선영은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끝나자 장 교수는 두 사람을 다시 상담실로 불러들였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적합성 수치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선영님의 심장 상태가 수술에 큰 위험을 동반한다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윤민호는 책상을 두드리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수술은 안 됩니다. 그러나 선영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 아들이 내 손자라면 더더욱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떨림 속에 강한 의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눈을 감고 두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어머니라 주장하는 여자가 왜 목숨을 걸어 다른 아이를 살리려 하는 걸까? 당신은 제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까? 민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영은 미소도 없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네, 저는 당신에게 돈도 지위도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저 아이가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을 뿐입니다. 그 말에 민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한동안 대답하지 못하던 그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 두고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수술 전 최종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선영이 내민 낡은 사진과 오래된 야구 글러브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소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은 낯설면서도 묘하게 친숙했습니다. 민호는 손가락으로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따라 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내가 이 아이일까? 그의 머릿속에는 기억나지 않는 공백이 있었고 15년 전 이전의 삶은 온통 안개 속이었습니다. 그가 아는 건 태풍이 몰아치던 바다 위에서 깨어난 기억뿐이었습니다. 그 이후 그를 거두어 키워준 양부모와 함께 새로운 이름, 새로운 인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 모든 것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글러브를 낀 순간 느껴진 낯익은 감각, 선영의 눈빛 속 절박한 모성, 그리고 병원의 검사 결과까지 민호는 고개를 감싸쥐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내가 정말 그 여자의 아들이라면?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내 삶은 무엇이 되는 거지? 갈등은 깊어졌고 그는 답을 찾지 못한 채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집무실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윤민호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낡은 야구 글러브가 들려 있었죠. 그때 2층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는 황급히 글러브를 내려놓고 아들 방으로 향했습니다. 침대 위 창백한 얼굴의 소년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아빠, 어제 그 아주머니는 누구야? 민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떠오른 대답을 억눌렀지만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를 도와주려는 분이란다. 소년은 다시 눈을 감았고 민호는 그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살려야 한다. 밤새 뒤척인 끝에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는 의심과 두려움만으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인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전문 박사였습니다. 박사님, 급히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내일 결과를 가장 빨리 확인하고 싶습니다. 박사는 놀랐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신속검사라면 몇 시간 내로도 가능합니다. 샘플만 구해주시면 됩니다.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대답했습니다. 곧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아침 병원으로 향하는 길. 선영은 차 안에서 두 손을 꼭 모으고 있었습니다. 제발
내가 도움이 되게 해주세요. 속으로 수없이 기도했죠. 병원에 도착하자 이미 윤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이상하게 결연했습니다. 준비도 해셨습니까? 그가 짧게 묻자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수술 준비를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하늘색 수술복으로 갈아입은 선영은 병상에 누우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내가 할 일을 하면 돼.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윤민호가 수술 직전 조용히 간호사가 놓아둔 베개에서 머리카락 몇 가닥을 챙겼다는 것을, 그는 그것을 작은 봉투에 담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DNA 검사를 위한 결정적 증거. 오늘 드디어 진실이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복도. 침대에 누운 선영은 밝고 차가운 조명 아래에서 점점 의식이 아득해져 갔습니다. 간호사들의 분주한 발걸음, 금속기구 부딪히는 소리, 모든 것이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때 병원 로비를 빠르게 걸어나가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윤민호였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에 넣어둔 작은 봉투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선영의 머리카락이 들어있었죠. 주차장 앞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는 한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가능한 빨리 결과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전문가는 봉투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시간 내로 신속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민호는 봉투를 건네주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요동쳤습니다. 제발 진실이 거짓이길. 그는 속으로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그녀가 정말 어머니라면 지금껏 자신이 살아온 모든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것이었으니까요. 한편 수술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집도의 장 교수는 차갑게 빛나는 수술등 아래에서 긴장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출혈 조심하세요. 환자 심장 상태 실시간으로 체크하세요. 수술실 밖 대기실, 민호는 아내 서윤아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저분이 정말 당신의 어머니일까요? 민호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시간은 잔인하게도 느리게 흘렀습니다. 분침이 한 칸 움직일 때마다 그의 심장은 조여왔습니다. 드디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사의 번호였습니다. 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숨을 죽인 순간 박사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검사 결과 99.9% 확률로 모자, 무직 관계가 맞습니다. 박선영님은 분명히 회장님의 친어머니십니다. 민호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고 벽에 기대어 간신히 버텼습니다. 어머니? 그의 입술에서 처음으로 그 단어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수술실 안에서는 심장 모니터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삐비! 삐비! 날카로운 경고음이 수술실을 뒤흔들었습니다. 장 교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환자 출혈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혈압 떨어집니다. 빨리 지혈 준비.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마취과 의사는 긴급히 약을 투여했습니다. 그러나 모니터에 찍히는 수치들은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수술실 밖 대기실에서 윤민호는 주먹을 꽉 쥔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방금 전 받은 DNA 결과가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친어매언이 맞다니. 그런데 지금 그 어머니가 내 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건가? 가슴속에서 알 수 없는 뜨거움이 치밀어 오르며 숨이 막혔습니다. 옆에서 아내 유나가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얼굴이 너무 창백해.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방금 검사 결과가 나왔어. 그분이 정말 내 어머니래.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야? 그럼 지금 수술대 위에 계신 분이. 민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수술실 문이 급히 열리며 장 교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피곤해 절은 얼굴, 굳은 표정. 민호는 다급히 다가갔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머니는 아니, 박선영님은 괜찮으신가요? 장 교수는 무겁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간 이식 자체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이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기증자인 박선영님은 심한 출혈과 심장 부정맥으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이 고비입니다. 민호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는 벽에 기대었습니다. 눈앞이 핑 돌며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제야 어머니를 찾았는데 다시 잃으란 말인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민호는 처음으로 중얼거리듯 그녀를 불렀습니다. 저거마, 제발 버텨주세요. 윤민호는 대기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 유나가 조용히 등을 어루만졌습니다. 여보? 조금만 믿어. 교수님이 최선을 다하실 거야. 하지만 민호의 가슴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기억 속 공백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바다 위의 폭풍, 혼란스러운 구조 순간,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의 낯선 얼굴들. 그 뒤로 이어진 삶은 철저히 새 이름과 함께였습니다. 나는 윤민호로 살아왔어. 하지만 내 뿌리는 김민호였어. 그리고 지금 진짜 어머니가 저 안에서 목숨을 걸고 계신 거야. 그는 손을 모아 무릎 위에 올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시간은 잔인하게 흘렀습니다. 수술실 안에서 들려오는 기계음과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에 그는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한참 후 문이 열리며 장 교수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피곤해 지친 얼굴이었지만 이번에는 약간의 숨결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출혈은 어느 정도 잡았습니다. 환자 상태는 여전히 위중하지만 가장 큰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교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정말입니까? 살 수 있는 겁니까? 교수는 신중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쉽게 낙관할 수는 없지만 분명 희망이 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 상태를 지켜봐야 합니다.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나가 그의 곁에 서서 그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받아들여야겠네. 당신은 김민호, 그리고 저분은 당신의 어머니야. 민호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어머니 곁에 있겠다. 절대로 혼자 두지 않겠다.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 진실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중환자실 앞 의자에서 윤민호는 밤을 꼬박 지새웠습니다. 창백한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그는 멍하니 어머니의 병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간호사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선영님의 상태가 조금씩 안정되고 있습니다. 혈압도 서서히 회복 중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호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고개를 깊게 숙이며 연신 눈가를 훔쳤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 너머로 비쳐 들어올 무렵 장 교수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환자의 심장 기능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쯤이면 회복실로 옮겨 면회가 가능할 겁니다. 민호는 믿기지 않는 듯 교수의 얼굴을 바라보다 힘겹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군요. 그날 오후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그는 조심스레 회복실로 들어섰습니다. 커튼 안 병상 위에 누워있는 선영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창백했지만 호흡기는 제거되어 있었고 미약하게나마 숨결이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등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연약했지만 분명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진 민호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예요. 민호예요. 그 순간 그녀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민호는 숨을 죽이며 그녀의 얼굴을 주시했습니다. 천천히 눈꺼풀이 떨리더니 마침내 선영의 두 눈이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초점 없는 눈빛이 허공을 맴돌았지만 곧 그의 얼굴에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눈물이 고여 흐르는 그의 눈과 마주하자 선영의 입술이 간신히 움직였습니다. 민호야? 민호는 흐느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맞아요. 저예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15년이라는 공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듯 했습니다. 선영은 미약한 힘으로 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기도했단다. 살아만 있어 달라고, 다시 만나게 해 달라고. 민호는 어머니의 손등에 얼굴을 묻으며 흐느꼈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늦게 돌아와서 기억조차 잃어버리고. 그러나 선영은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다시 만났으니 그걸로 됐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눈물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래도록 잃어버린 모자, 무지, 임박과 마침내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회복실의 공기는 고요했지만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수많은 말들이 오갔습니다. 윤민호는 의자에 앉아 여전히 선영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영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아버지와 함께 널 찾으러 다녔단다. 경찰서, 대사관, 바다를 건너 외국까지. 하지만 끝내 소식이 없었어. 결국 아버진 지쳐 쓰러졌고 얼마 전 사고로 떠나버리셨지. 민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버지가.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의 장례식에서 네 얼굴을 처음 다시 봤단다. 그날이 아니었다면 아마 연경 못 만났을 거야. 민호의 가슴이 먹먹해져 왔습니다. 아버지, 나를 마지막까지 찾고 계셨던 거군요. 그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민호는 조심스레 또 다른 질문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아서요. 선영은 눈을 감고 잠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지. 네가 사라진 뒤에도 단 하루도 널 포기하지 않았어. 끝까지 믿고 기다렸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호의 눈에는 죄책감이 스쳤습니다. 그런데도 난 아무 기억이 없어요. 왜 아버지 얼굴조차 떠오르지 않는 걸까요? 선영은 힘겹게 그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괜찮아, 민호야. 기억은 잃을 수 있어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단다. 그때 문이 열리며 장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박선영님, 몸 상태가 빠르게 안정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회복력이에요. 다만 당분간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수가 나간 뒤 선영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민호야, 사실 네 아버지가 죽기 전 뭔가를 알아낸 것 같아. 그가 마지막까지 숨겼던 다이어리가 서재 어딘가에 있을 거야.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이어리요?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선영은 떨리는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마 네가 누구인지 진짜 진실이 담겨 있을 거야. 며칠 뒤 선영이 일반 병실로 옮겨진 날, 윤민호는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서재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하면서도 낯선 책 냄새가 그를 감쌌습니다. 책장에는 건축 관련 서적들이 줄지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오래된 도면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서랍들을 하나하나 열어보았습니다. 대부분은 정리된 문서와 메모였지만 책상 왼쪽 아래 작은 서랍만이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책상 위 펜꽂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 작고 낡은 열쇠가 붙어 있었습니다. 역시 아버지, 열쇠를 꽂자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가죽 표지에 낡은 다이어리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금박으로 아시 정민땀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레 책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실종된 날 이후부터 시작된 기록이었습니다. 2008년 7월 19일, 민호가 사라졌다. 바닷가에서 흔적도 없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글씨는 절박했습니다. 대사관, 경찰서, 심지어 사설탐정까지. 아들을 찾기 위해 온 세상을 뒤진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민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다이어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언덕 중간 부분부터는 문장의 결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어떤 젊은 사업가를 만났다. 이름은 윤민호. 처음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얼굴, 손짓, 목소리. 우리 민호와 너무 닮아 있었다. 민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야? 그는 숨을 죽이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확신은 있으나 증거가 필요하다. 그의 귀 뒤 점까지 보았다. 틀림없다. 하지만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 기억을 잃은 것일까? 마지막 장에는 떨리는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것이다. 검사 결과를 확인해 미영에게 알려주리라. 민호가 살아있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 될 수 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다오. 날짜는 사고가 일어나기 하루 전, 민호의 손에서 다이어리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눈물이 두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결국 끝까지 날 찾아내셨군요. 그 순간, 그는 서재벽에 걸린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 흔들림 없는 눈빛. 사진 속 아버지는 지금도 그에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 네가 진실을 이어가야 한다. 민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흐느꼈습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어머니 곁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가족 다시는 흩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다이어리를 덮은 윤민호는 오랫동안 서재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에 글씨들이 자꾸만 아른거렸습니다. 민호가 살아있다. 가족이 다시 하나 될 수 있다. 아버지의 마지막 기록은 그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어머니 병실을 찾았습니다. 침대에 누운 선영은 아직 힘이 없어 보였지만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민호는 의자에 앉아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의 다이어리를 찾았어요. 선영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정말?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이어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글씨, 내 아버지 글씨가 맞아.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진실을 알고 있었구나. 민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아버지는 그 사실을 당신께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선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마 확실한 증거 없이는 내게 희망을 주고 싶지 않았을 거야. 그 사람은 언제나 현실을 끝까지 확인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민호는 다이어리를 다시 품에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는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결국 날 찾아내셨습니다. 비록 그 사실을 말씀하시기도 전에 떠나셨지만 그 마음은 전해졌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병실 안에는 고요한 숨결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집으로 돌아와 아들 우진의 방을 찾았습니다. 아직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지만 잠시 집에 들른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빠, 할머니 언제 또 오셔? 민호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곧 보게 될 거야. 네가 건강해지면 꼭 직접 고마움을 전하자. 우진은 창백한 얼굴로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응, 난 꼭 말할 거야. 할머니 감사합니다. 라고 민호는 아들을 꼭 끌어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잃어버린 과거와 새로 얻은 현재가 이제 하나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며칠이 지나자 선영의 회복 속도는 의사들마저 놀랄 만큼 빨랐습니다. 간호사들은 정말 기적 같은 분이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어느 따뜻한 오후 민호는 꽃다발을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좀 어떠세요? 선영은 미소 지으며 꽃향기를 맡았습니다. 많이 좋아졌어. 내 덕분에 이렇게 다시 숨을 쉴 수 있구나. 민호는 꽃을 꽃병에 꽂아두고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편안한 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단단히 굳은 회장의 얼굴만 있었는데
이제는 아들의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아직도 아버지가 어떻게 날 알아보셨는지 믿기지가 않아요. 난 기억조차 없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부모는 알아보는 거야. 표정 하나, 걸음걸이 하나만으로도. 너의 귀 뒤 점은 단서였지만 사실 그보다 먼저 내 눈빛이 아버지를 움직였을 거야. 민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뜨겁게 차오르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피의 끌림. 그러다 문득 민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아버지의 마지막 기록을 보며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그분은 왜 내가 기억을 잃었다고 확신하셨을까요? 선영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네가 사고를 당했을 때 이미 그런 가능성을 의사에게 들었어. 강한 충격이나 산소 부족으로 뇌에 손상이 오면 과거 기억이 지워질 수 있다고. 민호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건 단순한 망각이 아니라 의학적인 이유였던 거군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잘못이 아니야. 아무도 탓할 수 없는 일이었지. 민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손등으로 눈을 훔쳤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실까지 알고 계셨구나. 그런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네. 선영은 그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널 다시 우리 곁으로 데려온 거야. 그 말에 민호의 눈에서는 또다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뜨겁게 되살아난 사랑과 회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선영은 병원 복도에서 휠체어를 타고 햇살을 쬐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옆에서 천천히 휠체어를 밀며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우진이가 많이 회복됐어요. 곧 학교에도 다시 다닐 수 있을 거라네요. 선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다행이구나. 손자가 이렇게 다시 웃을 수 있다니. 민호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우진이도 당신을 만나길 원해요. 할머니라고 직접 부르고 싶다고 하더군요. 선영은 입술을 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힘이 절로 난다. 며칠 뒤 드디어 손자 우진이와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작은 체구의 아이가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할머니, 맞으시죠? 우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맑았습니다. 선영은 눈물이 차올라 아무 대답도 못하고 두 팔을 벌렸습니다. 우진아! 소녀는 천천히 다가와 그녀의 품에 안겼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나 살려주셔서. 선영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흐느꼈습니다. 아니야, 내가 더 고마워. 널 만날 수 있어서.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민호는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잃었던 시간과 끊어진 인연들이 지금 이 순간 다시 이어지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집 서재로 들어가 다시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기록들을 반복해 읽으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원했던 건 단순히 나를 찾는 게 아니었어.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진짜 바람이었지. 민호는 손으로 글씨를 따라 쓰듯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약속합니다. 엄마와 우진이 그리고 우리 모두 이제 다시는 흩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는 책장을 덮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비로소 김민호라는 이름을 스스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날 선영은 드디어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감싸 안으며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가족은 오랜만에 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내 유나, 아들 우진, 그리고 이제 돌아온 어머니 선영. 민호는 가슴이 벅차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진이 수줍게 할머니 쪽으로 밥그릇을 밀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좋아하는 반찬 드세요. 엄마가 해주신 거예요. 선영은 눈시울이 붉어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구나, 우진아. 네가 이렇게 내 곁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식사 후
민호는 어머니와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전 그동안 윤민호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본명이 김민호라는 걸 인정하려고 합니다.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호야, 네가 어떤 이름으로 살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네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이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래도 김민호라는 이름을 잃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리고 엄마가 불러준 이름이니까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뒤 민호는 서재에 홀로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다이어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펜을 집어들고 다이어리의 마지막 페이지 뒤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2023년 5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았다. 아버지가 바란 대로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 나는 이제 윤민호가 아니라 김민호다. 아버지의 아들, 어머니의 아들, 우진의 아버지로 살아가겠다. 펜촉이 멈추자 민호의 눈가에는 다시금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닌 새로운 다짐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아버지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선영, 유나, 우진까지 온 가족이 함께였습니다. 고요한 산자락, 바람에 흔들리는 소립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묘비 앞에 선 민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가슴속 깊은 응어리가 차올라 목을 막고 있는 듯했죠. 그러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저 돌아왔습니다. 오랫동안 기억하지 못했지만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저는 다시 어머니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버지가 남긴 사랑과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가족을 지키고 절대 흩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선영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여보, 당신의 기도가 통했어. 우리 아들이 돌아왔어. 유나와 우진도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어린 우진은 두 손을 모아 조그맣게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저도 건강하게 살게요. 그날 저녁 가족은 함께 산을 내려왔습니다. 묘역을 떠나는 발걸음이 가볍지는 않았지만 민호의 가슴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평온함과 책임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운전대를 잡으며 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잔잔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호야, 이제 내 차례다. 너의 길을 걸으면서도 뿌리를 잊지 않는 것. 그게 아버지가 바란 삶일 거야. 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가족을 지키겠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서재에서 다시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옆빈 페이지에 아버지에게 쓴 편지를 남겼습니다. 아버지,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제가 어머니와 가족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남긴 사랑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펜을 내려놓은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한층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선영이 퇴원한 지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매일 손자 우진이와 함께 산책하며 웃음을 되찾아갔습니다. 민호, 역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차갑고 계산적인 회장의 얼굴만 보여주던 그였지만 이제는 따뜻한 아버지이자 아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조차 요즘 회장님이 많이 달라졌다 라고 속삭일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이 함께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진이의 해맑은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머니, 학교에서 발표회됐는데 친구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할머니가 내 목숨을 살려주셨다고 했더니 선생님도 울 뻔하셨다니까요. 선영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네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난 충분히 행복하단다. 그 모습을 보던 민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제 이름과 정체성 문제. 윤민호로 살아온 세월과 김민호라는 본래 이름 사이에서 갈등이 됩니다.
선영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야,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어떤 이름을 쓰든 네가 우리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하지만 네가 스스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가 더 중요하지.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그의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잠자리에 누워 아버지의 다이어리와 자신의 새 기록을 나란히 펼쳐두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 두 이름을 모두 안고 살아간다. 윤민호는 내가 쌓아올린 삶이고 김민호는 내가 되찾은 뿌리다. 이 두 이름을 모두 지키며 가족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드디어 하나로 이어진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모든 것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선영은 건강을 회복해 동네 사람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우진은 다시 학교로 돌아가 친구들과 뛰어놀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윤민호, 아니 김민호는 더 이상 혼란스러운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어느 저녁 그는 어머니와 손자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집 안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사랑은 죽음조차 끊지 못한다는 걸요. 선영은 그 말을 듣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15년의 기다림 끝에 되찾은 아들과 손자, 그리고 남편이 남긴 사랑. 그것이야말로 그녀의 삶을 다시 빛나게 하는 선물이었습니다. 교훈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기억이 사라져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가족의 끈은 어떤 시련도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멀어진 가족, 잊힌 사랑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마음을 전해보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공유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